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하는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괜찮아 나도 오늘은 처음이야 라는 책을 북스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에세이 책입니다. 일상의 그 스토리와 그리고 메시지, 즉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제 책 있잖아요. 이거 이 느낌도 있으면서 그리고 에세이 느낌도 있는, 정말 재밌게 읽고 공감 가면서 느꼈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껌 같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필이면 왜 껌 같은 책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건요, 어떤 페이지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보시다가 일명 화장실에 놓고 뭐 이렇게 보시는, 막 봐도 돼요. 어느 페이지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 옆에 있을 때 그냥 읽기 정말 편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껌을 씹을 때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때와 장소를 신경 크게 안 쓰고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그 주시 후레쉬라는 그 껌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데 주시 후레쉬, 뭐 플라민트,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제가 정말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는데, 예전에 그냥 껌은 이런 메시지가 없었는데 이 메시지를 넣기 시작하면서 껌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껌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로 다가가는 순간 가치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껌이라는 상품 하나에도 메시지를 담아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이 순간 우리도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 바로 자신의 삶의 메시지를 담아보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일상에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메시지로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윤효식 작가는요, 청춘도달이라는 그런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메시지로 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발표자 그리고 듣는 사람 모두 다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저도 실제로 청춘도달이 가서 봤는데요. 그리고 저도 강의하러 갔었는데 정말 반응 좋고요. 정말 그 경험들이 다른 말로 메시지로 바뀌는 순간 더 시너지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5개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방금 주시 후레쉬 소개해 드렸죠. 자, 이번에는요, 그 돌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가봤지만 돌담을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해서 그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바닷가에 이 돌담을 보고 윤효식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거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뚫려가지고 내 손가락도 막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막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대요. 이래가지고 바람을 어떻게 막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바람이 부니까 이게 다 막혀 있으면 담이 그대로 전체가 쓰러져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빈틈없이 막아놓은 담장들이 바람에 맞서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돌담은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돌담을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돌담을 첫 번째는 디테일하게 관찰했고요. 그 관찰 속에서 깨달았던 걸 갖다가 여기에 한 에피소드로 적어뒀더라고요. 이거 정말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아웃포커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 이 아웃포커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가 이렇게 뿌옇게 날아갑니다. 근데 되게 예뻐 보이죠. 근데 우리 삶에서도 아웃포커싱을 쓰면 좋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뒷담화 그리고 뉴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웃포커싱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인생의 아웃포커싱 말입니다. 요즘 핸드폰으로도 아웃포커싱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웃포커싱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책도 한번 아웃포커싱해서 찍어봤어요.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찍어봤는데 정말 뒷부분이 싹 날아가면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요즘 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이런 안 좋은 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 즉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2월 달에 강연이 한 6개, 7개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2개를 제외하고 5개 정도가 강연이 캔슬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강의가 다 캔슬됐어요. 저도 솔직히 너무 밉더라고요. 근데 이 말처럼 아웃포커싱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사라진 것은 바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게 저는 다음 책을 쓰는데 포커싱을 맞추고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책 제목은 성공의 38가지 법칙. 이렇게 일단 가제로 지었는데 지금 한 30가지 법칙 정도는 찾았어요. 이제 한 8가지 법칙 찾고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조사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2월 달에 아웃포커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또 다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이힐에 대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작가님의 그 부인께서 하이힐을 하루 종일 신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투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럼 평소에 그렇게 꼭 하이힐 신어야 되겠냐, 그 하이힐에서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을 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그 높은 위치에 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애쓰고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때로는 낮은 곳이 더 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높은 곳을 지키고 거기에 있는다라는 것은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예전에 그 신발에 굽 있잖아요. 이게 키 크게 보이고 싶어서 저는 170이었는데 올라갔다가 이제는 신지 않습니다. 왜냐? 내려오니까 훨씬 편하고요. 사람들은 제 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 글과 그리고 제 강연, 다른 말로 메시지에 더 관심이 있지, 제가 고작 한 5cm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모든 깔창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높은 위치에서 조금 힘들다면 한번 내려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동대구역에서 우동을 먹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가님은 그 창원에 계시는데요. 창원에서 서울에 강연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는데 강연을 위해서 서울로 가는데 이 창원에서 오는 KTX가요. 동대구역에서 잠시 쉬어요. 그리고 이제 산천이라고 이렇게 붙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너무 그때 당시에 배도 고팠고 추워가지고 우동 한 그릇을 먹었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중간중간마다 내려서 우동 빨리 5분 만에 먹고 타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이제 오랜만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걸 느꼈답니다. 내 몸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대단히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동 국물 한 모금면 되는구나. 내 삶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무언가를 찾게 된다면 살아가는데 윤활제가 되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많이 느끼는데 행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1도를 올릴 수 있는 자신만의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확행이 뭐냐면 지금 이 사무실에 와서 책을 보고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리고 유튜브를 찍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들이나 좋아하는 분들에게 전화해서 수다 떠는 거, 이게 바로 제 마음의 1도를 높이는 행동인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까지 줄 수 있는 제 행복의 1도를 올릴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또 마음의 1도를 올리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이런 에피소드가 대충 한 60개 정도 있었고 저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접혀 있죠. 많이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일들을 이 책에서는 담고 있었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껌 같은
그리고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괜찮아 나도 오늘은 처음이야를 북스킹 해봤습니다.